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돌싱 여성입니다. 40대 중반 돌싱. 전 가끔 남들에게 제 소개를 하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 나이에 왜 이혼했대? 하려면 일찍 하든가. 저 나이면 애도 있을 텐데 애를 봐서 좀 참지. 저 나이에 애가 없다고?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혼했겠지. 야, 저 나이면 내일 모레 50인데 어쩐데. 저 나이면으로 시작해 5만 가지 상상을 하며 저를 판단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보단 그냥 고생했겠네, 이제 앞으로 잘 살면 되지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한데 정말 제 걱정을 해서 저런 말을 하는 건지, 제가 이혼한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무조건 제 잘못으로 이혼을 했다는 추측성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혼녀에 대한 거부감과 적대감이 강하다는 걸 느낍니다. 결혼부터 이혼까지 어쩌면 인생의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혼 또한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중요한 결정인데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니 내가 이혼을 한 게 잘못된 일인가 자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 제 인생에 있어 제일 잘한 일이 이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혼을 했기에 다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고, 이혼을 했기에 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내일 모레 50이 다 돼서야 알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이 여자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거지? 라고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동안 제가 결혼하고 또 이혼을 하게 된 그 과정을 랄라 사연 드라마 애청자분에게 처음으로 고백하려 합니다. 제가 이혼한 이유,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직업은 화가입니다. 그때와 지금 제 그림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 그림을 보면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그림을 시작했고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저는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지원과 저의 노력으로 화가로 활동하면서 국내외를 오가며 작품을 인정받았습니다. 30대 후반에 이렇게 능력을 인정받은 건 드문 일이었고 소위 잘 나가는 화가로 이름을 알렸죠. 전시회가 많았기 때문에 전 작업하고 전시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연애나 결혼은 솔직히 할 시간도 없었고 더구나 그렇게 그림 그리기에 몰두하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제니, 너 정말 결혼 생각 없어? 없어. 그럴 시간도 없고. 사랑, 결혼, 이런 달콤한 것들이 네 인생에 들어간다면 네 작품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은 감정들이잖아. 하긴 사랑이란 주제로 그림을 그려봤는데 결국 포기했어. 왜냐면 내가 잘 모르는 세계잖아.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보라고. 제니리의 새로운 작품 세계가 펼쳐질 수도 있잖아? 그런가? 워커홀릭인 사람들을 보면 난 일과 결혼했다고 많이들 말합니다. 저는 그 말에 대해 100% 공감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림과 결혼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사람 인생이란 게 내 맘대로 가는 건 정말 드문 일이죠. 그래서 제가 남편을 이렇게 만나게 됐나 봅니다. 미국에서 중요한 전시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작품과 어울리는 실내 인테리어를 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일이었죠. 전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부터 함께 일해온 스태프들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었는데 함께 일하던 인테리어 팀이 갑자기 일이 생겨 함께 일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미안해요, 제니. 중요한 계약건이 있었는데 그게 제니의 전시회와 일정이 겹쳐서. 아쉽지만 할 수 없죠. 혹시 이번 전시를 맡아줄 다른 업체가 있을까요? 있죠. 이번에 신생업체인데 아주 감각이 좋아요. 한국에 있는 업체인데
요즘 해외에서도 일을 할 만큼 능력 있는 회사죠. 신생업체라 고민은 좀 되는데. 대표님 믿고 한번 진행해보죠. 전 그래서 새로운 인테리어 회사랑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전시회가 끝날 때까지 담당자와 정말 부부처럼 꼭 붙어서 일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한국에서 담당자가 급히 미국으로 왔고 그는 잘생긴 얼굴에 일을 처리하는 능력도 좋아 굉장히 프로페셔널해 보였죠. 전에 회사랑 일할 때는 워낙 오랜 인연으로 일한 업체라 가족 같았어요. 사실 이번 전시회는 회사가 바뀌어서 많이 걱정했는데 일하시는 거 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네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제니리 작가님과 일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그런데 집이 한국이세요? 네. 어머니랑 둘이 살다가 지금은 일 때문에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네요. 어머니가 걱정되겠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절 혼자서 키우셨죠. 그래서 저한테 기대도 많으시고요. 이번 전시회 마치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어머니와 여행 가기로 했어요.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서요. 효자시네요. 전 그냥 제 그림만 보고 살았지 부모님께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 아직 싱글이라고 하시던데 남자친구는 없으세요? 아직요. 핑계를 대자면 일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이 없는 것도 이유 중 하나예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많이 외롭더라고요. 가정을 만들어서 좀 안정되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나이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솔직히 제가 작가님 팬이에요. 그래서 대표님께 제가 일하겠다고 졸랐고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감사해요. 저도 팬을 만나서 좋아요. 너무나 아름답고 멋져요. 작가님 작품도, 작가님도. 그 남자는 참 저랑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온 환경은 좀 달랐지만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참 매력적인 남자였죠. 그렇게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전 그와 헤어진다는 생각에 좀 마음이 아쉬웠습니다. 일하면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제 마음이 왜 이러는 건지 좀 이상했죠. 한국으로 언제 돌아가세요? 이틀 후요.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내일 저랑 저녁 식사하실래요? 작가님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끝난 것도 기념하고 할 겸해서요. 좋아요. 괜찮은 레스토랑을 알고 있으니까 문자 보낼게요. 내일 만나요? 그래요. 내일 뵙죠. 전 그렇게 아주 오랜만에 데이트 비슷한 만남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샵에 가서 머리도 하고 네일도 받고 쇼핑도 하며 데이트 준비를 했죠. 약속 시간 다 돼 전 약속 장소에 도착했고 그 남자는 저보다 일찍 와 있었습니다. 우와, 오늘 너무 아름다우신 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작업복 벗고 뭐 좀 내봤죠. 들어갈까요? 저희는 와인을 마시며 그림 이야기와 서로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며 너무나 즐거운 저녁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뭔가 머뭇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눈치가 좀 빨라요.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편하게 말씀하세요. 작가님, 아니 제니, 저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네?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당신의 작품을 보며 당신에게 빠졌고 직접 만나서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해보니 당신을 절대 놓치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니,
부족한 이 남자와 인생을 함께 해보실 생각 없나요? 난생 처음으로 받는 프로포즈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던지 전 그의 진심에 눈물이 났고 저도 그의 마음과 같았던지 예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의 축하 속에 스몰 웨딩을 했고 전 신혼생활을 즐기기 위해 한국으로 그와 함께 떠났죠. 오랜만에 온 한국은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둘 다 늦은 나이에 결혼했기에 많은 것을 함께 즐기자고 약속했죠. 그런데 남편은 2년만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하면 어떨까란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많이 부족해서 혹시 우리가 잘 맞지 않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 하지만 난 절대 그럴 생각은 없어. 그런데 당신을 위해서 혼인신고는 2년 후에 하면 어떨까 해. 2년 동안 우린 연인 같은 부부처럼 지내는 거고. 어때? 좋아. 동거해보고 혼인신고하는 건 미국에서 흔한 일이야.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잖아. 이해해줘서 고마워. 자기야, 사랑해? 전 정말 남편 하나만 믿고 한국으로 왔고 저 또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일을 해야 했기에 2년 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시월드, 고부 간의 갈등이었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평생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기에 부모와 자식 이상으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전 남편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남편의 아내인 저도 많이 사랑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하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제게 보여주셨죠. 미국에서 자라서 그런지 뭐가 많이 다르지? 그래도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한국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설마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 대해선 말씀을 안 해주셨겠지? 네, 사실 그건 제가 결혼 생각이 당시엔 없어서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럼 앞으로 내 말만 잘 들으면 되겠네. 네? 네. 시어머니는 부드러운 듯 하면서도 저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강해 보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빼앗았다는 것 때문인지 저를 외부인으로 생각하며 마음을 쉽게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전 사실 미국에 머물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식구들과 친해지기 위해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시니 저는 마음이 좀 힘들어졌습니다. 남편이 출근을 하고 전 제 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면 시어머니는 정말 1시간마다 절 불러 이것저것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집안일은 도와줄 수 있지만 문화적 차이인지 아니면 절 못마땅해 해서 저러는 건지 이상한 일들을 하라고 제게 요구하셨죠. 한국에선 집안의 책임을 짓는 가장에게 여자들은 모든 걸 맞춰줘야 한다. 특히 밖에서 일하는 사람 먹는 건 잘 챙겨줘야 하는 게 여자들의 몫이지. 그런데 요즘 네가 차리는 반찬을 보면 온갖 미국에서 먹던 음식들 뿐이더구나. 샐러드에 베이컨, 계란, 그리고 빵. 아휴, 이걸 먹고 남자가 밖에서 어떻게 일을 하니? 어머님, 우재씨 저랑 미국에서 일할 때도 이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차리는 아침상은 미국에서보다 더 신경 써서 만들고 있고요. 한국 사람은 밥심이라는 말 모르니? 그럼 빵 쪼가리 먹고 우재가 어떻게 일을 하겠어? 어머님, 전 평생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빵 쪼가리 먹고 잘 살아왔어요. 살면서 건강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요. 우재씨가 미국식 블랙퍼스트가 싫다면 어머님이 차려주세요. 전 한국 음식 할 줄 모르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온 이유 잘 아시잖아요. 전 우재씨랑 행복한 신혼생활 보내면서 제 작품 세계를 좀 더 넓혀가려고 여기 왔어요. 물론
어머님도 제 작품의 주인공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저에게 적대감을 가지시면 전 어머님과 함께 살지 못해요. 그러니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요. 한창 작업 중이었는데 흐름이 끊기면 안 돼서 전 제 작업실로 갈게요. 그럼 아니 저기 시어머니한테 감히 야! 아휴, 생긴 것만 한국년이지 완전 미국년이네. 아이고, 기도 안 찬다 참. 내가 저걸 가만히 두나 봐라. 화가? 예전이면 천대받는 직업이었어. 지가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겠다만 내 미친 건 바뀌지 않는 거니까 아주 혼쭐을 내줘야지. 시어머니는 매일매일 저를 힘들게 하려고 태어난 사람처럼 절 괴롭혔습니다. 우리 우재 왔어? 오늘도 고생 많았지? 오늘 일이 좀 많았어. 피곤할 땐 족욕이 도움이 된단다. 아가! 혹시 저 부르신 거예요? 아가가 여기 너밖에 없지. 누가 있니? 아, 네. 욕실 가서 뜨거운 물 좀 대야에 받아와라. 대야? 욕실 가면 요만한 그릇처럼 생긴 게 있어. 거기에 물 받아오라고. 네. 전 뭘 하려고 저러는 거지 궁금했지만 일단 시키는 대로 물을 받아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너 어디 가니? 남편 팔 씻겨줘야지. 제가요? 왜요? 엄마, 제니 이런 거 잘 몰라요. 제가 그냥 알아서 할게요. 언제까지 미국 사람처럼 살 거야? 하나하나씩 배워야지. 난 우리 우재 일하고 오면 늘 이렇게 발을 씻겨주면서 피로를 풀어줬다. 피로 푸는 데는 족욕이 최고야. 이제는 이 일을 너한테 넘기마. 에? 자기 발은 자기가 씻으면 되지. 제가 씻겨준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너 정말 시애미 말하는데 말대꾸 하는데 재미 들렸니? 어디서 시애미 말에 따박따박 말대꾸야 말대꾸가. 자기야, 그냥 대충 하고 우리 들어가자, 응? 전 시어머니의 저 시끄러운 잔소리가 듣기 싫어 남편의 발을 씻겨주는 신용을 했습니다. 남편의 발을 씻겨주면서 전 왜 며느리는 하인처럼 시어머니가 시키는 걸 모두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런 마사지를 받고 싶으면 정당한 돈을 내고 제대로 받는 게 상식인데 이건 뭐 일종의 의식 같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자는 무조건 남자의 종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의식 말이죠. 어머니 정말 이해 안 돼. 내가 엄마한테 다시 잘 말할게.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지금 작업 하나도 못했어. 집에서 작업하면 1시간마다 사람을 불러서 잔소리를 해대니 진행이 하나도 안 된다고. 알았어 자기야. 내가 미안해. 응? 몰라. 자꾸 이러면 나 다시 미국 갈 거야? 자기야. 제일 후회되는 건 그때 당장 미국으로 돌아왔어야 했는데 남편의 말에 마음이 흔들려 저는 꾹 참고 다시 한국 생활을 좀 더 하기로 했죠. 우재야. 아이 깜짝이야. 엄마 왜 여기 있어? 너 내 방으로 좀 와. 남편은 시어머니 방으로 가 저만 빼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거 너한테 신경질 냈지? 미국에서 평생 산 사람인데 솔직히 한국 생활 적응하기도 힘든데 엄마까지 시집살이 시키니까 신경질 날만도 하지. 아까 나보고 당장 짐 싸서 미국 간다고 했다니까? 차라리 가버리라 그래. 엄마, 너 엄마 하라는 대로 2년 후에 혼인신고하자고 말했지? 저거 크림 팔아서 도대체 얼마 버니? 나보단 많이 벌지. 인정받는 작가이긴 한데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 그래, 모아둔 돈이 좀 있지? 있겠지.
그런데 자꾸 엄마가 그림 그리는데 회방 놓으면 제니 돈 못 벌어. 저 물건 그림이 많이 비싸? 요즘 사람들이 집에 그림을 거는 게 점점 많아지는 추세니까 잘 버는 편이지? 잘 버는 편. 그럼 아직 부자는 아니라는 소리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내일 당장 저 물건 미국으로 보내. 친정 가서 쉬고 오라고. 왜 갑자기?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니까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전 두 사람이 저 몰래 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시어머니를 골탕 먹이려고 잔머리를 좀 썼죠. 어머니! 어머니! 왜? 저 피곤해요. 저도 발 씻겨주세요. 뭐라고? 피곤할 땐 족욕이 최고라면서요. 저도 씻겨주세요. 어제 밤새 작업을 했더니 온몸이 찌뿌둥해요. 시어머니는 절 가만히 노려보더니 갑자기 욕실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대야의 뜨거운 물을 받아 저에게 그대로 퍼부었습니다. 발만 하지 말고 온몸을 다 해야지. 자, 어때? 피로가 확 풀리지? Crazy! Crazy!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다시 한번 나한테 그딴 소리 하면 그때 나의 끓는 물에 집어쳐 넣을 줄 알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전 뜨거운 물에 온몸을 대어 병원으로 갔고 다행히 심한 화상은 아니라 연고만 잘 바르면 낫는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자기, 어디야? 당장 지금 나 있는 데로 와. 일하는 중인데. 왜? 무슨 일 있어? 잔말 말고 나 있는 데로 오라고. Right now! 1시간 뒤 남편은 병원 로비로 왔고 제 얼굴을 보더니 너무 놀라했습니다. 왜 이래? 어쩌다 다친 거야? 당신 엄마가 나한테 뜨거운 물을 퍼부었어. 엄마가? 왜? Crazy. 나 미국 갈 거야. 도저히 당신 엄마랑 못 살겠어. 그래, 그렇게 당신도 휴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전 내심 남편이 미국 가지 말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잡지도 않고 제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니 조금 서운했죠. 돌아와도 어머니랑 나 살아야 돼? 그때까지 우리끼리 살지 말아볼게. 그러니까 일단 엄마랑 좀 떨어져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니 전 좀 이해가 됐고 전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짐을 쌌습니다. 시어머니는 짐을 싸는 저를 보고는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죠. 나 때는 시부모 모시면서 친정 가는 거 꿈도 못 꿀 일이었는데 시애미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저렇게 짐을 싸다니. 아유, 어쩜 저렇게 싸가지가 없는지. 싸가지를 시리얼에 말아먹었나. 아휴. Are you crazy?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오케이? 아니, 뭐 말만 하면 크레이지라네. 크레이지가 뭐야? 무슨 말인지 사전 찾아보세요. 그리고 저 한국 돌아오면 어머니 집에서 나갈 거예요. 저는 결혼하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 어머니와도 정말 잘 지내고 싶다는 마음으로 한국 왔어요. 그런데 절 이렇게 힘들게 하고 다치게 할 줄은 몰랐어요. 내가 뭘 잘못했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못한 거? 난 아직 서툴고 오랜 시간 미국에서 자랐어요. 왜 그걸 이해 못 해주죠? 어머니가 자꾸 이러니까 난 미국 가고 싶은 생각뿐이에요. 제가 다녀올 동안 저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I hope to be friends with you. Stay healthy while you come back from America.
뭔 말이야? 에휴, 지가 불리하면 영어 쓰네. 야, 내가 이번엔 다 녹음해놨다. 욕했으면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에휴, 재수없는 미국년. 어머니는 그렇게 제가 미국을 떠날 때까지 절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남편의 배웅으로 전 그렇게 미국으로 무사히 떠날 수 있었죠. 날 이해해줘서 고마워. 당연하지. 내가 당신 남편인데. 잘 쉬다 와. 그리고 건강하고. 꼭 평생 못 볼 것처럼 이야기하네? 그렇게 들렸어? 아니야. 잘 다녀와. 그리고 작업도 많이 하고. I love you. I miss you. Me too. 잘 다녀와. 바이. 전 제가 원해서 미국으로 가는 건데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었죠. 무거운 마음을 안고 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엄마, 제니 갔어. 정말? 아이고, 10년 묵은 체증이 확 풀리네. 그런데 I hope to be friend with you. Stay healthy while you come back from America. 이게 뭔 말이냐? 응? 엄마랑 친구가 되고 싶고 건강하라는 뜻인데? 그래도 욕은 안 했네. 참. 아이 근데 자꾸 그년이 나한테 크레이지 하던데. 그것도 좋은 말이냐? 어? 빨리 말해. 그건 미쳤다는 뜻인데. 뭐? 내가 인연을 잼 발라서 밟아 죽일년. 나보고 미쳤다니. 감히 시어머니한테 미쳤다니. 전 약 한 달 반쯤 미국에서 머물며 쉬고 작업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없는 번호라고 자꾸 뜨는 겁니다. 이상해서 어머니한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 시어머니에게 계속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지막 문자를 보냈죠. 어떻게 된 일이지? 빨리 가봐야겠어. 전 바로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가는 내내 도대체 남편의 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뜨고 왜 시어머니는 전화를 안 받는 건지 이상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전 택시를 타고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남편도 없고 너무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전 우리 침실로 가서 짐을 먼저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결혼 사진 대신 거긴 남편의 영정 사진이 떡하니 걸려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왔니? 우재 씨는요? 우재 씨 어디 갔어요? 아휴, 우리 우재. 아이고, 제니야. 아이고. 시어머니는 제가 떠나고 등산을 갔다가 실족사했다는 충격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아들 하나 보고 살았는데, 아이고. 우리 제니 불쌍해서 어떡하니? 정말이에요? 저 사진 영정 사진이야. 어제 하늘 간 지 한 달이나 됐어. 너한테 연락하려고 했는데 네가 미국에서 충격받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한국에 오면 천천히 이야기하자고 했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머니, 그래도 저한테 연락을 했어야죠. 난 널 생각해서 그랬다. 미안하다. 그리고 너희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그냥 너도 이참에 내 인생 다시 시작하렴.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 그래도 난 널 며느리로 생각하고 잘 살아보려고 마음먹었는데 아유, 이런 일이 생기다니. 아이고, 아이고, 우리 우재 불쌍해서 어쩌니. 아이고. 전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영정사진을 멍하니 며칠 동안 바라보니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게 점점 현실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전 시어머니를 위로해주기 위해 집에 더 머물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상하게 자꾸 저더러 네 살 길 찾아가라고, 자꾸 저더러 나가라고 했죠. 어떻게 어머니 혼자 두고 제가 나가요. 그래도 당분간은 같이 있을게요. 너 좋게 말하니까 안 되겠구나. 네가 있으면 자꾸 우리 아들이 생각나서 미칠 것 같다고. 그래, 크레이지. 지금 내가 크레이지 한다고. 어머니, 날 생각한다면 나가라. 한국에선 여자가 집안에 잘못 들어오면 남편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어. 솔직히 난 네가 너무 밉다. 네가 우리 우재 잡아먹는 것 같아서. 그러니 내가 좋게 말할 때 나가라. 결국 시어머니는 저의 배려도 무시한 채 저에게 악담을 퍼붓고 절 떠밀듯 나가게 했습니다. 전 이대로 미국으로 돌아가기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았고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한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전 다시 사랑을 시작했죠. 다시 만난 사람은 예전 남편처럼 다정했고 절 많이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좋은 건 예비 시부모님 모두 제 직업과 라이프 스타일을 인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전 한국에서 살면서 앞으로 행복하게 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너무 사랑했던 전 남편, 우재 씨는 마음에 묻은 채 말이죠. 남자친구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취미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모든 걸 함께 하자고 이야기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탱고를 배우기로 했고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탱고는 아주 섹시한 춤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격정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열정 그 자체예요. 두 분도 그런 마음으로 탱고를 대하세요. 그러면 실력이 쑥쑥 늘 겁니다. 네, 그럴게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전 남자친구와 탱고를 배우면서 더 가까워졌고 거의 매일 학원 연습실에서 살다시피 탱고에 푹 빠져 지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죠. 에밀리? 제니, 아니, 어떻게 여기서 만나지? 너무 반가워.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내가 한국 오면서 전화기를 잃어버려서 연락을 못했어. 나도 너처럼 한국 사람이랑 사랑에 빠져서 작년에 한국 들어왔어. 참, 네 결혼 소식은 들었고 사진으로 네 남편 봤는데 정말 핸섬하더라. 근데 내가 오늘 널 만나려고 그랬나 봐. 얼마 전에 마트에서 네 남편을 봤지 뭐니? 또 보고 봐도 네 남편 맞았어. 네가 결혼 동영상도 보내줬잖아. 남편 이름이 우재최 맞지? 어제 별다방에서도 만났는데 직원이 이름 부르더라고. 아들도 진짜 예쁘더라. 굉장히 이국적으로 생겼던데? 누구 유전자야? 너 잘못 본 거야. 우리 남편 5년 전에 산에서 실족사를 당해
세상 떠났어. 아니야. 네 남편 내가 똑똑히 봤고 이름도 들었어. 그리고 여기 탱고 배운 지도 한참 됐는데? 난 그래서 너랑 올 줄 알았더니 어떤 외국 여자랑 오더라고. 그래서 모른 척 했지. 네가 아는지 모르는지 난 모르니까. 네 남편 아는 척 할 수도 없고. 전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너 남편 세상 떠난 거 혹시 확인했어? 너 그때 미국에 있었다며. 영정사진 봤어. 제니, 한국은 5일 내내 세상을 떠난 사람을 위해 장례식을 치르고 온 가족이 화장하는 걸 함께 보는 게 한국 문화야. 화장했다면 분명히 납골당에 유골함이 있을 거고, 화장을 안 했다면 산소가 있을 건데 거긴 가본 거야? 친구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한 번도 남편을 찾아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땐 시어머니의 등살에 떠밀려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집을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확인하지 못했던 겁니다. 전 친구 말대로 죽었던 남편이 정말 살아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전 변장을 좀 한 뒤 남자친구 없이 혼자 탱고 연습장에 왔습니다. 정말 남편이 오는지 안 오는지 기다려봤죠. 그런데 죽었던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 옆에는 미모의 외국인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하여튼 두 분은 너무 보기가 좋아요. 선남선녀예요. 아내분이 한국말은 할 줄 알아요? 아직 서툴러요. Beautiful, beautiful. 이렇게 부부가 탱고를 하면 사랑이 더 깊어진답니다. 두 분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세요. 파이팅! 그리고 저는 남편을 앞에 두고도 아는 체도 못하고 멍하니 다른 여자와 몸을 섞으며 탱고를 추는 걸 보고만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일어설 힘도 없었고 그냥 그 둘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야만 했습니다. 전 남편의 뒤를 쫓아갔고 남편의 집으로 보이는 곳에 도착했죠. 집은 무슨 할리우드 스타들이 사는 저택 같았고 집으로 들어가니 남편의 아이로 보이는 아이 한 명이 아빠하며 남편에게 달려가는 걸 봤습니다. 전 이걸 증거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고 남편의 가족들로 보이는 사람들을 모두 찍었습니다. 전 집으로 돌아와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씩 천천히 생각해봤습니다. 결혼할 당시 2년 후에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던 점, 그리고 그렇게 구박하던 시어머니가 날 미국으로 보낸 점, 그리고 남편이 죽었다고 영정사진만 보여준 점. 하나하나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게 남편과 시어머니의 철저한 계획하에 진행된 일이고 전 한마디로 이 두 모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남자친구는 절 위로해 주었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걱정 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 그 나쁜 인간들 벌 받아도 싼 인간들이야. 그리고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연락해. 바로 달려갈게. 고마워. 한국에 아는 사람도 하나 없었는데 당신을 만난 것만으로도 난 든든해. 사실 확인하고 연락할게. 사랑해. 전 남자친구에게 이해를 구하고 시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 집은 그대로였고 전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누구세요란 말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예요. 어머님 며느리 제니. 누구? 제니요. 어머님 며느리. 그러자 5분 뒤 현관문이 열렸고 전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얼굴이 더 좋아 보였고 항상 사진을 놓아두던 콘솔 위에는 사진 한 장 없었습니다. 제가 온 걸 안 뒤 급히 치운 것처럼 보였죠. 아니,
그래, 웬일이니?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아이고, 그래, 고맙구나. 우제 떠나고 적적했는데 찾아줘서 고마워. 어떻게 지냈니? 잘 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안 좋은 일? 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을 봤어요. 어머님 아들이요. 뭐? 그리고 남편이 웬 라틴계 외국 여자랑 아들로 보이는 애랑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게 맞는지 어머니께 확인하러 왔어요. 설마 아니죠? 아니지. 우제 세상 떠난 지 5년이 다 됐는데. 그럼 이 사람 누구예요? 우제 씨 쌍둥이 동생 있나요? 보니까 이름도 똑같던데. 이게 당신 아들이 아니라고요? 아니지. 네가 어떻게... 네 아들 맞지? 말하라고. 그게... 시어머니는 제가 죽일 듯이 따지고 묻자 그제서야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네가 그렇게 미국하고 지금의 며느리를 알게 됐다. 그 애는 아르헨티나에서 온 애인데 아버지 사업도 한국에서 하고 있었고 우재랑 내가 만나게 해줬어. 솔직히 너희들이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 그리고 넌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계속 말했고 난 그게 너무 싫었어. 그리고 네가 미국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 솔직히 진절머리가 났어. 우재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너는 너대로 우재는 우재대로 새 삶을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결정한 거야. 솔직히 우재가 세상 떠난 걸로 알고 살면 네 마음이 더 편하지 않겠니? 뭐하러 우리 아들 뒤를 캐서 너도 속상하고 나도 속상한 일을 만드니? 크레이지. 야 이년아, 너 말 잘했다. 내가 영어 모른다고 네 멋대로 짓거리는데 어디 감히 시애미한테 미쳤다 하는 며느리가 어딨어? 미국에서 그림 좀 그린다고 해서 며느리로 받아줬다니 지가 무슨 피카소라도 되나? 온통 지만 생각하고 시애미 무시하고 넌 옛날 같으면 시애미한테 두들겨 맞고 소방 맞아 쫓겨날 년이야. 알아? 그게 한국식이야? 멀쩡히 살아있는 아들 죽은 사람 만들고 그걸 며느리한테 믿게 한 뒤에 아들 세장가 보내는 거? 이 할망구야, 미국 같았으면 당신은 다이야 다이. 그리고 사기죄로 당신은 그대로 현장에서 체포된다고. 알아? 야 이 미친년아, 여기가 한국이지 미국이냐? 이게 보자 하니까 완전 토랐구만. 이런 사실을 알고 제정신인 사람이 어딨어? 미친 할망구. 그리고 네 자식도 똑같아. 내가 부자 아니니까 버스 갈아탄 거 아니야? 난 우리 부모님께 이렇게 배웠어. 부부는 죽어서라도 항상 사랑하라고. 그런데 니들은 사기치고 내가 별로 돈이 없어 보이니까 필요 없다고 버린 거야. 돈? 나 차고 넘쳐. 네 아들이 모르는 거지. 당신이 당신 아들 죽었다고 했으니까 내가 아주 확인사살을 해줄게. 확실히 저 세상으로 보낼 테니까 지켜봐. 야! 너 어디가? 전 집을 나와 남편의 아내를 찾아가 모든 사실과 증거를 보여주며 당신 또한 속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아내는 충격이 큰 듯 자기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고 남편, 그의 아내, 그리고 저와 시어머니를 한자리에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고 남편의 아내는 아버지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여자의 아버지는 한국말을 잘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정말 자네 저기 계신 여자분과 결혼도 했고 함께 살았나? 그게 법적으로는 저 여자와 아무 문제 없는 사이입니다. 잠깐 사귀었고 절 따라 한국으로 온다고 해서 저희 집에 잠시 머물렀던 것뿐입니다. 정말 사실인가?
네, 사실입니다. 저 여자가 절 너무 좋아해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맞아요, 사돈어른. 아들 여자친구라 며느리처럼 대해줬더니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좀 이상한 아이예요. 더 들을 말은 없는 것 같군. 미스터 진, 보여줘. 남편의 장인은 이미 남편에 대해 뒷조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영상이 틀어지자 거기엔 5년 전 우리가 결혼했던 사진,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는 증거 등등 모든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의 장인 되는 분은 갑자기 총을 들어서 남편의 머리에 댔고 정말 소름 돋는 말을 했습니다. 내 나라였다면 널 당장 총으로 날려버렸을 거야. 그리고 네 시체를 아무도 모르게 태워버릴 거고. 내가 널 죽이지 않은 건 널 끝까지 쫓아가서 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 평생 지켜볼 거야. 그리고 나서 널 죽일지 말지 결정할 거야. 아들에게 이런 사기를 치게 한 당신도 마찬가지야. 아들이랑 같이 총 맞아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꺼져. 꺼지라고! 남편의 아내 또한 한국말은 잘하지 못했지만 온갖 욕을 섞어가며 남편에게 저주를 퍼붓는 듯했죠. 남편은 바지에 그대로 오줌을 쌌고 시어머니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기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내 딸이 저 사기꾼들에게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필요한 일이 있으면 뭐든지 말해요. 내가 뭐든 다 도와줄 수 있어요. 저도 외국인이라 많은 걸 몰라서 당한 일입니다.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저도 기쁩니다. 그런데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든지. 전 그분께 한 가지 부탁을 했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시어머니가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 이년 이리 와! 이리 와! 전 갑자기 당한 테러라 머리채를 잡힌 채 구석진 곳으로 끌려갔고 전 시어머니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년아, 네가 뭔데 내 아들 인생에 끼어들어서 죄를 뿌리는 거야? 왜?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헤어지자고 하면 될 것을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꾸몄죠? 왜? 왜? 내 아들에게서 네가 영원히 떠나길 바랬어. 그래서 아들이 죽었다고 너한테 말한 거고. 그리고 오늘 사돈어른 봤지? 수 틀리면 총 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한테 너랑 사실혼 관계였다고 말하라고? 내가 미쳤냐? 미쳤어? 그리고 네가 그 사실을 알면 내 아들 결혼 회방 놓을 게 뻔한데 내가 뭐 알아 너한테 그 이야기를 해? 거머리처럼 붙어다니면서 내 아들 괴롭힐 건데 내가 왜? 사기꾼. I recorded everything you said. 아니 인연이 또 영어를 하니? 해봐라 어디. 내가 여기다 녹음할 거야. And you said yourself that your son and I were actually married. Things are easy for me now. I'm going to sue for damages due to the unilateral destruction of the defect marriages as evidence. And I'll put you two in jail for fraud. 그리고 야, 오줌 싸게. 내가 너 같은 인간을 한때 사랑했던 게 정말 후회돼. 넌 평생 사랑이란 걸 모르고 살게 될 거야. 비겁하고 찌질한 자식아. 참. 그리고 할망구, 당신 며느리한테 아침 제대로 대접받았어? 그리고 너, 네 마누라가 네 발 닦아줬어? 확 다 말해버릴까 보다. 하여튼 앞으로 미친 짓 하지 말고 숨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살아. 알겠어? 전 영어와 한국어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다 말하고 유유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년이 아유 시험이 말도 안 끝났는데 가버려? 아유.
아유, 야! 이놈아, 아까 천연이 한 말이 뭐야? 너 나한테 쌍욕했지? 아니, 그럼 뭐라고 짓거린 거야? 엄마가 엄마 입으로 사실혼이라고 말했고 그걸로 소송할 거래. 그리고 우리 사기죄로 고소해서 깜빵 간대. 뭐? 우리가 왜? 엄마가 다 저지른 일이잖아. 엄마가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더 잘할 거 아니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전 그렇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고 남자친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동안의 서름이 북받쳐 올랐고 전 남자친구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금은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 중이고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신혼생활을 할 예정입니다. 나라마다 문화 차이가 있지만 그걸 악용해 사람을 상처받게 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언어와 생김새는 다르지만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더 쉽게 속고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도 다른 나라에선 외국인이니까요.